소설 인간혁명 9권 제2장 오타루 문답 3월 7일 도다 주세이는 총본산에서 도쿄로 돌아오자마자 학회 본부에 갔다. 본부에는 전날 밤 오타루에서 항공편으로 돌아온 사와다 료이치가 대기하고 있었다. 상세한 보고를 받고 수고했네 하고 사와다를 치하했다. 이야기가 오타루의 눈에 이르자 도다는 어린 시절을 회상했다. 그리고 겨울철이면 육지의 고도가 되는 고향 아스타무라의 대설에 대해 유쾌하고 즐겁게 이야기하면서 웃었다. 하지만 도다의 두뇌는 격렬히 회전하고 법론 대책의 구상을 착착 굳혔다. 3월 8일 오전 도다는 대책본부 멤버를 회장실로 소집했다. 곧바로 면밀히 협의하고 예상되는 많은 문제에 관해 그 대응책을 차례로 결정했다. 보통 사람의 지혜는 나중에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 작전은 예상되는 모든 사태에 대비해 적확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승부는 지금 여기서 결정된다고 해도 좋다. 지금이야말로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나중에 나오는 지혜는 지혜가 아니다. 그것은 후회라는 것이다. 후회 없는 투쟁은 사전에 짠 작전의 우열에 달렸다. 앞으로 장래에 걸친 광선유포의 법전에서도 언제나 이 원리를 잊으면 안 된다. 도다는 투쟁의 첫걸음부터 언제나 진지하고 신중했다. 도다가 전개한 투쟁이라는 투쟁에 대부분 과오가 없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이제 곧 다가올 법론을 앞두고 도다의 상상력은 그야말로 세세했다. 대책본부 멤버는 사색을 거듭해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바탕에 두고 방침을 결정했다. 강사는 2명 준비한다. 그 외에 만일을 대비하여 예비 강사를 준비한다. 발언은 번갈아 가면서 하고 강사의 발언 시간은 1회 10분 정도로 한다. 이 변론에 대한 질문을 일반 청중에게 받아서 답변한다. 시간은 약 30분. 이 경우 질문에 따라서는 그 답변이 그대로 미노부 측에 대한 공격이 되는 점도 중요한 핵심이다. 예를 들어 미노부에서는 귀자 모신에게 배려해야 하는데 그것은 대성인의 가르침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온다면 그 답변은 그대로 미노부가 저지른 방법에 대한 공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마지막 대질 질의는 1문1답으로 한다. 시간은 약 30분. 2분 이내에 답변하지 못하는 쪽은 패배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약 2시간에 걸친 법론이 될 것이다. 도다는 여기서 교학부장인 야마다이라 주헤이와 청년부장이자 교학부 교수인 세키 히사오를 강사로 임명했다. 또 예비 강사도 정했다. 야마다이라는 미노부 이산사를 중심으로 대비를 확고히 하고 모든 공격에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면서 답변 자체로 미노부의 사의를 파절하면 된다. 세키는 본존 잠란을 파고들어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철저히 공격한다. 그리고 예비 강사는 자유자재의 유격대로서 대기한다. 대체로 이 정도면 되겠지. 인용하는 문증 등도 될 수 있으면 간단한 것으로 하고 청중도 법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문일답의 대질 질의는 미노부의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 공격은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날카로운 맛이 있다. 걱정할 것 없다. 미노부의 교학은 틀림없이 뿌리가 매우 얕을 것이다. 이 대책본부의 전체 책임자는 섭외 부장인 야마모토 신이치였다. 신이치는 이 며칠 동안 계속 들어오는 보고를 바탕으로 그때마다 도다와 대응책을 짰다. 대책회의에서 도다가 내린 지시는 그 대응책의 재확인이기도 했다. 사회자를 누구로 할지에 대해 누군가를 언급할 때 도다는 기정사실이라는 듯이 단정하여 말했다. 사회자는 신이치 외에는 생각할 수 없다. 심판할 때 쌍방의 사회자가 해야 할 역할은 크다. 그때 신이치 외에 누가 주역을 맡을 수 있겠는가? 야마모토 신이치는 도다의 안경 속에 있는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심판에 관해서는 사회자 쌍방의 합의를 좀처럼 얻지 못할 공산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경우에 판정은 청중에게 맡겨야 합니까? 그렇다. 정중히 심판하는 방법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을 터이다. 하지만 학회가 패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 도다는 이 밖에 홋카이도에 유력 신문이나 방송국의 지국이 있으면 사전에 잘 인사해 둘 것 등 자세히 주의를 주었다. 이지타니 니쇼의 홋카이도 순교는 법론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홋카이도에 사는 학회원의 동향이 문제가 되었다. 오타루에서 이런 사건이 야기된 사실을 그들은 틀림없이 아직 모를 것이다. 그래서 야마모토 신이치는 청년부 순회를 하코다테, 삿포로, 아사히카와 이렇게 세 방면으로 나누어 파견하는 안을 서둘러 입안했다. 홋카이도의 학회원에게 오타루 사건을 알리고 법론의 의의를 가르쳐 모든 동지가 마음을 하나로 할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청년부 간부 11명을 선발해 홋카이도 세계 거점인 하코다테, 삿포로, 아사히카와 그리고 오타루에 8일 야간 열차로 급파하기로 결정하고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학회본부는 갑자기 분주해졌다. 그런 가운데 도다는 모든 지시를 내리고는 자신은 11일 당일 아침에 출발하기로 정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회장실에서 유연히 일상으로 돌아갔다. 니치렌 대성인 불법의 진술을 몸으로 실천하는 유일한 실천 교단인 창가학회의 긍지와 확신이 도다의 흉중에서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다는 이미 그 어떤 종파와 법론을 벌인다 해도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3월 8일 오타루에는 미노부 측 강사인 무나카타 모쿠묘와 오사나이 묘기가 이미 도착해서 그들 나름대로 작전을 거듭 검토하고 있었다. 오타루의 학회원들은 스미다 기요 유키와 함께 시내 곳곳을 걸으면서 상대방의 움직임을 여전히 조사하고 있었는데 본부에서 온 전화를 받고 그런 행동을 모두 정지했다. 홋카이도에 200곳이나 있다는 미노북의 사찰이 총동원되었으므로 학회 측도 하코다테, 사포로, 아사히카와의 거점과 연락해 현지 오타루반 반원의 단결을 도모했다. 또 이날 묘류사의 무라키 게이잔이 미노부 측 대표 강사의 이름을 통고해왔다. 눈에 뒤덮인 오타루에는 시시각각 전운이 짙어지고 있었다. 3월 8일 저녁 우에노역을 출발한 아오모리행 열차에는 남자부 파견대 11명이 타고 있었다. 아오모리에서 세이칸 연락선에 올라탄 그들은 이튿날 9일 오후에 하코다테에 도착했다. 그중 3명은 하코다테에 남고 다른 멤버는 열차에 올랐다. 열차는 눈속을 달려 오후 8시 25분 오타루에서 아키즈키 에이스케 외에 2명이 내렸다. 그리고 삿포로에서 2명이 내렸다. 삿포로의 거리에는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나머지 3명은 삿포로에서 다시 야간 열차를 타고 아사히카와에 갔다. 그들이 역에 내려섰을 때는 시계바늘이 10일 오전 0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각 역에는 현지 학회원이 눈속을 뚫고 마중 나와 있었다. 파견된 청년들은 곧바로 11일 오타루에 모이기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3월 10일 오타루 학회원들은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였다. 미즈타니 니쇼 일행은 법론과 아무런 관계도 없이 예정대로 9일에 하코다테의 쇼호사에서 행사를 마쳤다. 그리고 10일 이른 아침 어둑어둑한 오전 5시 30분에 오타루역에 도착했다. 오전 10시 반경 묘쇼사에 찾아간 아키즈키와 스미다는 니쇼에게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했다. 묘쇼사에서는 오후부터 설법이 시작되었다. 오타루에 사는 신도는 모두 참석했지만 이튿날 있을 법론 대결을 생각하니 아무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드디어 분주한 단계에 들어갔다. 한편 도쿄 본부에는 오타루를 비롯한 홋카이도 각지에서 보고가 계속 들어왔다. 도다 일행의 본대는 11일 이른 아침에 출발하기로 정해져 있었는데 선발대로 10일 아침 일찍
간부 2명이 항공편으로 홋카이도에 갔다. 오전 10시 35분, 지토세 공항에 도착한 선발대는 버스를 타고 사포로에 갔다. 사포로에서는 현지 간부, 그리고 전날 저녁 도착한 파견대 청년이 마중 나왔다. 회원을 얼마나 결집하느냐 등을 이야기하는 동안 오타루행 기차를 놓치고 말았다. 버스로 바꾸기는 했지만 눈이 많이 쌓이고 울퉁불퉁한 길이 많아 버스는 상하 좌우로 흔들리는 가운데 헐떡이며 느릿느릿 갈 수밖에 없었다. 버스는 가다 서다를 반복했다. 그때마다 운전사가 삽으로 눈을 치우면서 다시 갔다. 길고 긴 눈길이었다. 두 사람은 난행 고행이라고 하면서 서로 웃었다. 오후 4시부터는 미노부 측과 회견 교섭이 기다리고 있을 터였다. 마음이 조급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오타루에 겨우 도착하니 오후 4시였다. 예정보다 2시간 늦게 도착했다. 닭이 진 오타루반 사람들의 마중을 받아 아즈마 반장의 집에 간 일행은 분주하게 상황을 듣고는 곧바로 교섭 장소인 근처의 하나조노 회관에 들어갔다. 이때가 오후 4시 20분, 법론 대결의 정식 교섭이 시작되었다. 미노부 측의 교섭위원 3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무라키 게이잔, 얼굴이 불그스름한 중, 그리고 기도승을 떠올리게 하는 풍모의 중이었다. 창가학계 측의 교섭위원은 이사와 청년부 간부 2명이었다. 거기에 기록 담당으로 청년부 간부 1명이 함께하고 또 아즈마 게이코 반장 등이 지금까지의 교섭 경과에 관한 증인으로서 동석했다. 교섭 장소는 처음부터 험악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양쪽 교섭위원이 얼굴을 마주하자마자 중 한 명이 두리번 눈을 굴리며 말했다. 1년 종종 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창가학회와 이러쿵저러쿵 하고 싶지 않소. 승적이 있는 사람끼리 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1년 종종 창가학회를 대표해 나왔습니다. 이번 법론에 관해 정하도록 합시다. 학회 교섭위원인 이사가 곧바로 본제로 들어가려 하자 무라키 게이잔이 당황하여 끼어들었다. 그렇다면 이야기가 다르지 않소. 처음부터 미즈탄이 관수를 수행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이야기였소. 그래서 이쪽에서도 본산에서 초청했습니다. 승적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야기가 다르지요. 이사는 사의를 두지 않고 곧바로 말했다. 승적을 운운하는 내용은 서약서 어디에도 없소. 창가학회와 1년 종간의 대결로 되어 있어. 무라키 게이잔이 그 말을 중간에 막고는 격분하여 말했다. 그런 일은 없소. 처음에 원하는 그럴지 모르지만 실제로 내가 1년종을 대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즈마 씨도 1년종을 대표할 수는 없지 않겠소. 그래서 서약서대로 우리는 대표로 나왔습니다. 오타르반에서 연락이 있어 학회 본부를 대표해서 우리가 왔습니다. 그쪽에서 누구를 내보내든 우리는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미노부 측이 강하게 부정했다. 그 말은 당치 않소. 1년 종과 1년 종종의 대결이요. 창가학회와 대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문끼리의 대결입니다. 당신들은 승려의 대표가 아닙니다. 승적을 잡고 늘어지는 미노부 측의 모습에는 제가 신도를 경멸하는 승려의 오만함이 있었다. 제가 신도와 법론에서 패한다면 승려로서 이 이상의 불명예가 없다는 허영심에서 그들은 보신에 급급했다고 해도 좋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창가학교와 법론을 어떻게 해서든 피하고 싶었기에 우선 서약서를 무시하고 승적을 트집 잡는 것이리라. 창가학회 측 교섭위원이 서약서를 꺼내들고 힐문했다. 잘 보시오. 창가학회 오타로반과 1년종의 대결이라고 되어 있어. 대표자는 동수라고 있고 승려가 아니면 안 된다는 조건은 아무데도 없어. 서약서에 따라 우리는 1년 종종 창가학회 대표로 왔어. 법론 절차를 정하려고 당신들도 1년 종의 대표로 온 것이 아니오. 그것은 그렇습니다. 승려가 나온다니까 그런 줄 알고 온 것이오.
능화와 능화의 대결이 진짜라고 생각하오. 민노부 측은 끝까지 고집했다. 동석한 아즈마 반장은 서약서를 교환한 3월 2일의 일을 떠올렸다. 처음에는 오타루반에서 작성했을 때는 틀림없이 1년 정종과 미노부 1년종의 법론 대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무라키 게이잔이 이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거창하므로 1년 정종 창가학회 오타루반과 1년종 묘류사에 기거하는 무라키 게이잔의 법론 대결로 정정하자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 주장대로 정정한 것이다. 창가학회와 1년종의 대결로 바꾼 쪽은 무라키 게이잔 본인이었다. 아즈마 반장은 그 당시 일을 이야기한 뒤 미지타니 니쇼가 오타루를 방문한다는 사실과 수행하는 승려의 이름을 말했을 뿐이라고 했다. 무라키 씨, 시침 잃을 때는 말만 하면 안 되지요. 어쨌든 좋으니 일단 이름만 알려달라고 말한 사람은 당신이 아닌가요? 본부에 연락해보지 않으면 우리는 모르는 일이고 바뀔지도 모른다고 몇 번이고 확인했잖아요. 무라키는 여기서 침묵하고 말았다. 얼굴이 불그스름한 중이 무라키를 돌아보며 따져 물었다. 무라키군, 그런가? 견해차입니다. 무라키의 말에 미노부 측 교섭위원들은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 표정을 재빨리 알아챈 학회 측 교섭위원이 이렇게 말했다. 서약서까지 보내놓고 이제 와서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피하려고 하는군요. 법론을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고 확실히 말하시오. 할 수 있어! 민우부 측이 벌컥 화를 냈지만 또 학회 측에 꼬리를 붙잡히고 말았다. 그렇다면 하면 되겠군요. 신도는 승려와 법론을 할 수 없다니 무슨 이유입니까? 승려도 신도도 똑같은 인간 아닙니까? 1년 종종의 승려는 오타루에 와 있겠지요. 그게 어떻다는 겁니까? 정종도 학회도 같은 교의입니다. 아즈마 씨에게 법론을 신청한 쪽은 당신들이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승려끼리 한다고 해서 왔소. 이야기는 평행선을 달렸다. 그래서 학회 측이 한 가지 제안을 했다. 그러면 창가학회가 1년 종종의 대표라는 증명이 있으면 되겠군요. 바로 연락해 대표로서 인가를 받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좋습니다. 민노부 측 한 사람은 시원스레 대답했지만 교섭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다른 한 사람이 승려와 승려의 대결을 완강히 반복할 뿐이었다. 우리는 1년 정정의 대표가 되어도 괜찮다고 말하고 있어. 그래도 할 수 없다면 패배를 깨끗이 인정하시오. 창가학계 측의 추궁에 궁지에 몰린 민노부 측 교섭위원 3명은 잠시 고뇌하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교활하게도 그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승려끼리 법론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창가학회가 상대가 되면 우리로서는 결정하기 어렵소. 일단 실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민노부 측 3사람은 허둥지둥 일어섰다. 의외의 결과가 되었다. 학회 측 교섭위원은 나가려고 하는 3사람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오늘 저녁 안으로 답변하시오. 우리가 머물고 있는 여관에 오늘 저녁 8시까지 전화로 답변하시오. 기다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쪽이 패했다고 공표할 테니 그렇게 하시오. 꼭 연락하겠소. 연락하다마다. 민노부 측 3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교섭 장소에서 나갔다. 1시간여 걸친 교섭은 실패하고 말았다. 학회 측 멤버는 아즈마 반장의 집으로 돌아와 도쿄의 본부에 전화했다. 도쿄에서 내린 지시는 어디까지나 법론을 실현시키라는 것이었다. 오후 6시쯤 묘류사에 전화하자 무라키 게이잔이 받았다. 전화로 입씨름을 계속하다가 마침내 무라키가 마지막에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창가학회라도 정식으로 1년 정종을 대표한다면 법론을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회 측 멤버는 곧바로 묘쇼사에 가서 경과를 보고하고 종문의 호소이 서무부장으로부터 인정서를 받았다. 인정서 3월 11일 민노부파와 하는 법론에 관해 창가학회 교학부를 1년 정종의 정식 대표로 인정한다. 1955년 3월 10일 1년 정종 종무원 서무부장 호소이 세이도 인 창가학회 귀중 오후 8시가 되어도 민노부 측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인정서를 받았다. 민노부 측은 학회가 1년 정종의 대표가 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8시 반, 창가학회 교섭위원이 다시 전화를 해 무라키 게이잔을 호출했다. 8시까지 전화하지 않은 일을 책망했다. 그리고 인정서의 전문을 전화로 읽어주었다. 하지만 법론을 할지 말지에 대한 민노부 측의 태도는 여전히 석연치 않았다. 무라키가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해서 결말이 나지 않았다. 통화가 길어졌다. 창과학회 측 대표는 야마다이라 주헤이와 세키 히사오라고 전했지만 반응이 무뎠다. 어쨌든 법론을 하기로 일단 약속을 받아내고 이튿날 아침 10시에 다시 한번 회담을 하자고 약속하고 전화를 끊었다. 참으로 성가신 상대였지만 선발대와 파견대도 그리고 현지 간부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튿날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회합 장소에서 배포할 전단을 작성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마치니 어느새 새벽 3시가 넘고 말았다. 겨우 잠자리에 들었지만 저들의 언동을 생각하니 내일이 되면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제목을 부르기 시작했다. 계속 내리는 눈은 오타루의 컴컴한 거리에 쌓이고 청년들이 있는 방만이 언제까지고 밝아 있었다. 마침내 11일 아침을 맞았다. 눈은 잠시 뜸해졌지만 여전히 흩날렸다. 오타루 묘쇼사에 머물던 미지타니 니시조 일행은 아침 일찍 사포로로 떠났다. 학회 측 교섭위원은 묘주사에 전화해 몇 번이고 확인한 뒤에야 약속 장소인 공회당의 대기실로 갔다. 오전 10시 정각이 되어도 민노부 측에서는 누구 한 사람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교섭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었다. 마음을 졸이고 있자니 잠시 뒤에 무라키 게이잔이 와서 늦은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미야모토 무사시에 고사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무라키가 되풀이한 말은 변함없이 승려와 승려 간의 대결이었다. 인정서를 보여주어도 사무상 협의할 자격으로 왔을 뿐이라고 말하면서 학회와의 법론을 계속해서 회피하려고 했다. 이런 불성실한 사자에 대해 학회 측 교섭위원은 당신 같은 사람은 말상대가 되지 않는다 라고 딱 잘라 일축하고는 쫓아버렸다. 무라키가 돌아가자 그와 동시에 학회 측은 묘류사에 전화를 걸어 책임자를 호출했지만 본당에서 회의 중이라는 이유로 좀처럼 바꾸어주지 않았다. 마침내 학회 측 교섭위원이 어젯밤부터 참고 참은 분노를 터뜨렸다. 법론을 할 것인가 말 건가? 교섭하러 올 건가 말 건가? 기다려달라. 기다릴 수 없다. 이렇게 계속 입씨름하는 동안 학회 측은 마침내 최후 통첩을 보냈다. 좋소. 앞으로 15분이 지나도 교섭의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당신들이 교섭을 중단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민노부 측은 2명의 강사까지 불러놓고 이틀 동안이나 교섭을 끌다가 결국 창가학회가 두려워 법론을 회피했다. 이렇게 천하에 공표하려고 하는데 좋습니까? 기다려주시오. 곧 갈 테니까. 학회를 두려워해서가 절대 아니오. 전화가 찰칵 끊겼다. 이렇게 하고는 일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도다 주세이를 비롯한 본대를 태운 비행기가 3시간 연착한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오전 10시 반에 도착할 예정이 오후로 미뤄진 셈이다. 어젯밤에 눈이 많이 내려 지토세 공항의 활주로 제설 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듯 했다. 학회 멤버는 난로불을 보면서
본대의 도착이 더 늦어지면 우리가 대표 강사가 되더라도 법론을 하자고 결심했다. 11시 반경 복도에서 발소리가 나더니 민노부 측 교섭위원이 우르르 들어왔다. 하코다테에서 온 중이 이번 일행의 중심자이고 그 외에 무라키 게이잔 등 중 3명과 민노부의 신도인 듯한 사람들 대여섯 명 등 많이도 몰려왔다. 학회 측은 그들의 불성실함을 문책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적어도 불법을 배우는 자가 엄숙한 법론에 임하면서 무책임한 일은 삼가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미 홋카이도에 있는 창가학회의 모든 동지도 도착해 있고 당신들도 시내에 전단을 배포하고 또 승려와 신도가 집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와서 법론을 회피하면 책임은 전부 민노부 측에 있다고밖에 말할 수 없소. 민노부는 세간의 비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진지하게 합시다. 당신들은 아직 젊은데 감탄했습니다. 이외로 이렇게 말한 사람은 중들을 따라온 민노부 측 신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이번 기회에 꼭 법의를 듣고 싶습니다. 하코다테에서 온 승려는 처음부터 침묵하고 있다가 자기 진영에서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 나타나자 당황했다. 자자,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당신들은 도쿄에서 온 분들이지요. 현지 관계자에게서도 자세한 사정을 듣고 싶습니다. 이야기는 처음으로 되돌아간 듯 했다. 여기서 지금까지 교섭에 참여한 스미다 기요유키가 대강의 경과를 간략히 말했다. 무라키가 끼어들어 항변했지만 스미다가 막았다. 민노부 측은 마음을 정한 듯 했다. 하지만 여전히 승려라는 체면에 구애받고 있었다. 우리는 승려 대 승려라면 무조건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창가학회라면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한 종단의 대표가 된다는 것은 승낙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민노부 측은 여전히 트집을 잡아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때 또 민노부 측 신도가 발언했다. 그런 형식상의 문제는 어떻든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만 법의를 듣고 싶을 뿐입니다. 체면 때문에 모처럼의 기회가 무산되면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민노부 측 승려들은 이들 신도 앞에서 언제까지나 체면에 구애될 수는 없었다. 잠시 침묵이 흐르는 사이에 학회의 교섭위원은 종단의 대표라는 것을 철회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문득 생각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자격은 모두 백지로 돌리고 1년종 강사대 창가학회 교학부의 자격으로 법론한다. 어느 쪽도 종단의 대표는 아니다. 이렇게 하면 이의가 없겠지요. 이 제안에 드디어 민노부 측도 형편상 마지못해 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틀 동안 난항을 겪은 교섭은 급전직하 당일 법론 개시 6시간 전에 비로소 타결을 보았다. 정오가 지나고 오후 1시가 되었다. 이제는 법론 순서만 정하면 된다. 마찰이 조금 있었지만 8일의 대책본부 회의에서 상정한 대로 거의 해결되었다. 쌍방의 강사는 2명씩, 처음에 한 사람이 12분씩 주장, 이어서 5분씩 반론, 그리고 청중의 질문 20분, 양자대질 질의 30분, 사회자 개폐회사 3분씩, 합계 2시간 10분, 오후 7시 개시, 오후 9시 10분 종료, 이렇게 결정했다. 회합 장소 준비는 학회 측이 맡기로 했다. 어느 쪽이 먼저 등단하느냐의 문제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후 6시에 사회자끼리 협의할 때 제비뽑기로 정하기로 하고 뒤로 미루었다. 이 교섭이 끝날 때쯤 민노부 측의 한 명이 확인이라도 하듯 묘한 말을 중얼거렸다. 이 법론은 결국 종문의 대표성은 없어졌군요. 그러면 설령 강사가 말문이 막혀 패해도 1년종 전체의 패배는 아닌 셈이지요. 창가학회 교섭위원들은 이 말을 흘려들었지만 민노부 측이 마음속으로 불안해한다는 사실을 예리하게 간파했다. 1년 정종 창가학회 교학부와
미노부 1년종의 대표적 논객이 벌이는 법론이다. 실질적으로 종단 간의 대결임은 누가 봐도 명백했다. 아무쪼록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민노부 측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시계바늘은 오후 1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이틀간에 걸친 교섭은 복잡하게 뒤얽혔지만 법론이 겨우 실현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때를 맞춘 듯 아사히카와 지구의 학회원 100여 명이 오타루에 도착해 묘쇼사에 대기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또 도다조세의 본대가 지토세 공항에 도착했다는 전화 연락이 있었다. 드디어 법론 결행의 시간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사람들의 표정에도 행동에서도 갑자기 긴박한 분위기를 느끼기에 충분했다. 오후 4시쯤이 되자 도다주세를 비롯해 야마다이라 주헤이, 세키 히사오, 야마모토 신이치로 구성된 본대가 여관에 도착했다. 모두 자기도 모르게 환성을 지르고 갑자기 웃는 얼굴로 바뀌었다. 그리고 각자 책임을 완수하고자 민첩하게 행동했다. 선발대 멤버는 도다에게 지금까지의 경과를 상세히 보고했다. 도다는 고개를 깊이 끄덕이고는 웃는 얼굴로 말했다. 상대가 상대인 만큼 교섭이 어려웠겠지. 이제 한 고비만 넘기면 된다. 마지막까지 방심은 금물이다. 승부는 이미 결정되었으니. 도다 옆에서 야마다이라와 세키가 어서를 펼치고 긴장한 표정으로 무엇인가를 검토하고 있었다. 도다는 두 사람을 돌아보고는 웃었다. 그렇게 공부할 게 무엇이 있는가? 범론을 해보게. 김 빠질 정도라네. 도다의 한마디에 두 사람은 시험장의 수험생 같은 긴장감에서 바로 해방되었다. 활달한 투지가 용솟음치고 긴장감은 뭐라 말할 수 없는 충실감으로 바뀌었다. 사회를 맡은 야마모토 신이치는 곧바로 공회당에 갔다. 단층 목조 건물인 공회당 주인은 눈에 덮여 있었다. 입장하려는 사람이 벌써부터 몰려들었다. 공회당의 별실은 먼저 도착한 아사히카와 지구의 회원 외에도 이제 막 도착한 하코다테 지구의 회원으로 가득했다. 사포로반의 회원만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그리고 법론의 의의와 현황 보고를 듣자 대기 중인 사람들의 기세는 추위 속에서도 더욱더 활활 불타올랐다. 5시가 넘었을 때 사포로반의 멤버가 도착했다. 별실은 이미 만원이어서 그대로 법론 장소의 좌석에 앉았다. 이날 오후 사포로의 니시오사에서는 미즈타니 니쇼가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예정대로 거행되어 사포로반 회원들은 행사가 끝나자마자 서둘러 오타루에 온 것이다. 사포로에서는 지난 이틀 동안 멤버들이 대분투를 거듭했다. 8일 야간 열차를 타고 도쿄를 출발한 본부 파견대 11명 가운데 사포로를 담당하는 청년 2명이 사포로역에 도착한 시각은 9일 저녁이었다. 두 청년이 때마침 몰아치는 눈보라를 뚫고 좌담회에 참석해 법론의 취지를 설명한 뒤 반장의 집에서 간부 6명과 함께 결집에 관한 작전을 마무리한 시간은 새벽 3시였다. 10일에는 법론의 취지를 철저히 알리기 위해 반원의 집을 한 집 한 집 분담해서 아침부터 뛰어다녔다. 밤에는 간부 및 유지 50여 명이 모여 이튿날 11일 오타루행을 면밀히 협의한 뒤 니쇼사 행사가 원활히 끝날 수 있도록 협의했다. 그러는 동안 미노부의 사찰의 동향도 분명해졌다. 미노부 측도 홋카이도에 있는 승려 250명을 결집한다고 했다. 조장들은 이 소식을 듣고 사포로반에서 150명을 결집하겠다고 결의하게 이르렀다. 아사히카와 지구에 내린 파견대 청년 3명은 시간적 여유가 더더욱 없었다. 파견대 청년 3명이 10일 0시 50분에 아사히카와 역에 내려보니 회원 30여 명이 마중 나와 있었다. 여관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협의를 하고 10일 저녁에 아사히카와에서 지구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아사히카와 지구는 참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있었다.
지구의 멤버들에게 아침 일찍부터 전화와 전보로 연락하기 시작했다. 이와미자와 루모이, 아이베스 등지에서는 곧바로 응답이 왔다. 저녁 때가 되자 10명, 20명씩 붉게 상기된 얼굴로 아사히카와에 찾아왔다. 저녁 7시 눈이 내리는 가운데 열린 궐기대회에 400명 넘게 모였다. 학회가를 합창하고 미노부 1년종에서 개종한 갖가지 체험남이 발표되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날 저녁에서야 처음으로 오타루에서 법론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 자리에서 100여 명이 참석하겠다고 희망했다. 그리고 11일 아침 8시 기차를 타고 서둘러 오타루에 갔다. 오타루에서 하코다테까지는 급행열차로 5시간쯤 걸린다. 9일 오후 하코다테에 도착한 파견대 청년 3명은 오타루에서 열리는 법론을 호소하며 다녔다. 법론 소식을 들은 하코다테 멤버들은 투지를 불태우고 곧바로 결집 활동에 들어갔다. 11일 이른 아침 오타루로 향하는 열차에 216명에 달하는 멤버가 올라탔다. 멤버들은 입회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곧바로 반응하는 그 행동은 순수한 신심을 나타내고도 남는 모습이었다. 법론 장소가 갑자기 떠들썩해졌다. 연단을 향해 오른편은 창가학회원이 차지하고 왼편은 민호북의 1년종 승려와 신도가 차지했다. 개회 1시간 전인데도 사람들이 가득했다. 복도의 벽에는 본존 잡란 등 민호부의 실태를 보도한 세이쿄 신문과 사절판 크기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다. 학회 측의 준비는 그야말로 주도 면밀하다고 해도 좋았다. 사람들은 모여서 그 신문과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사회자끼리 협의하기로 약속한 오후 6시가 되었다. 민호부 측도 대기실에 나타났다. 시라이라는 중년의 승려가 민호부 측 사회자로 나와 야마모토 신이치와 마주 앉았다. 발언 순서를 정해야 한다. 숨 막히는 순간이었다. 학회 측 대표가 성냥개비로 원시적인 제비를 만들었다. 사회자 2사람이 제비를 뽑았다. 사회자 발언은 민호부 측이 먼저 하기로 정해졌다. 또 강사의 발언도 민호부 측이 먼저 하기로 되었다. 이어서 일반적인 질의응답은 학회 측이 먼저 하기로 되었다. 마지막 대질 질의도 학회 측이 먼저 하게 되었다. 여기서 낮에 교섭한 사항을 다시 확인한 뒤 사회자 간의 교섭은 무난히 끝났다. 법론 장소는 이미 1000명의 청중으로 가득 찼다. 그 열기는 바깥의 엄동설안을 잊게 했다. 흥분 속에서 모두 마른 침을 삼키며 조용히 개회를 기다렸다. 기대하는 긴장도는 극에 달했다. 역사적인 순간은 시시각각 새겨지기 시작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좋다, 자, 와라 하고 마음속으로 말하고 사회자 자리에 앉았다. 신이치의 마음에는 이때 자연히 어서 한 구절이 순간 떠올랐다 사라졌다. 사법의 승들이 한편이 되어 지자를 살해하려 할 때는 사자왕 같은 마음을 가진 자 반드시 부처가 되느니라. 예컨대 니치렌과 같다. 신체에게는 사자왕의 마음이 늠름하게 넘쳐 흘렀다. 오후 7시 정각이 되자 청중 한쪽에서 열렬한 박수가 터져 나오고 법론 장소는 박수 소리에 감싸였다. 도다조세이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도다는 장내 오른쪽에 있는 학회 측 간부석에 유현히 앉았다. 이어서 야마다이라 주헤이와 세키 이사오가 연단 정면의 오른쪽 강사석에 모습을 나타냈다. 이와 동시에 왼쪽에서 미노부 측의 무나카타 모쿠묘와 오사나이 묘기가 등장했다. 박수가 일단 멎자 장내는 순간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흥부는 숨이 막힐 정도의 긴박감을 가져오고 장내의 시선이란 시선은 모두 단상에 예리하게 집중되어 움직이지 않았다. 오후 7시 4분 미노부 측 사회자 시라이가 양복에 가사를 걸친 모습으로 연단에 나가 사회자로서 인사를 시작했다. 오늘 1년종 강사와 1년 정종 창가학회 교학부의 대결이라는 획기적인 학회를 개최하는 자리에
많이 왕림해 주셔서 사회자로서 참으로 감사하고 감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삼가 감사드립니다. 개회에 앞서 제목 삼창을 하고자 하니 부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곧바로 항의하는 야유가 날아왔다. 어느 쪽 제목인가? 창가 개회원은 누구 한 사람 일어서지 않았다. 민호부 측 승려와 신도만 일어섰다. 그리고 참으로 음침한 제목 삼창을 했다. 사회자 시라이는 이 법론 대결의 회합을 우선 학회라고 부르고 연구의 형식으로 했다. 법론 순서를 설명한 뒤 승패에 대해서는 참으로 겁쟁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오늘 개회하는 학회에서는 승패를 결정하는 심판이나 판정인을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승패에는 개의치 않지만 만약 강사 간의 답변이 궁할 경우 약 2분이 경과하면 패한 것으로 보아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라이는 민호부 측 강사 2명을 소개하고 발표를 마쳤다. 학회 측 사회자 야마모토 신이치는 성큼성큼 연단에 나가 예리한 제일성을 발했다. 학회의 사회를 맡은 야마모토입니다. 1년 종종의 불법이 올바른 까닭에 그릇된 사교라고 할 수 있는 민호부파의 신자가 전국에서 몇 천, 몇 만이 창가학회 1년 종종의 신자가 된 사실은 참으로 1년 종종이 올바르다는 증거입니다. 처음부터 파절이었다. 파격적인 사회가 처음부터 장렬했다. 민호부 측만 놀란 것이 아니었다. 학회 측 청중석에서 이에 호응하듯이 박수가 터져나왔다. 이어서 야마모토 신이치는 민호부 산의 본존 잠난 상태를 가볍게 찌르고는 또 불법의 승렬에 대해 발언했다. 세간에서는 민호부 산이 조산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민호부와 1년 종종 간 법의 승렬은 엄연합니다. 애당초 대성이님의 진수인 1년 종종의 불법이 민호부 같은 사종 사이에 절대로 진리가 없습니다. 신이치는 지금부터 이 법론이 그 정사를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하고 야마다이라 주헤이와 세키히사오 두 강사를 소개했다. 조금 전에 민호부파 사회자도 말했지만 심판은 절대적으로 사회자의 권한이므로 법론의 확실한 정사를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에게도 찬반을 묻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양쪽 강사의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자의 외침과 같은 야마모토 신이치의 발언이 장내의 분위기를 일변시켰다. 민호부 측 청중은 패배의 불안함에 쫓기고 시작했다고 해도 좋다. 학회 측 청중은 빛나는 눈빛으로 이제 막이 오른 법론에 귀를 기울이고자 자세를 바로잡았다. 이미 장내의 분위기는 명암이 엇갈리기 시작했다. 각자 3분씩 사회자 인사를 마치자 신이치는 장내의 반향을 곧바로 깨달았다. 승려 수십 명을 거느린 민호부 측 청중은 간담이 서늘해진 듯 아주 조용했다. 학회 측 청중은 눈이 부실 만큼 반짝반짝 빛나는 눈빛으로 단상을 쏘아보았다. 신이치의 눈에 생명력의 명암이 아주 명백히 비쳤다. 상황이 이렇다면 걱정할 것도 없다. 단지 야마다이라 교학부장과 세키 청년부장이 정의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 일이라면 반드시 가능하다. 이렇게 확신한 신이치는 창문가에 비친 달빛을 여유있게 바라보기까지 했다. 드디어 법론은 첫 단계로 들어갔다. 그럼 지금부터 1년종 측 오사나이 강사에게 강연을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시라이의 발언에 재촉받은 오사나이 묘기가 가사를 걸친 전통복 차림으로 일어났다. 그는 전쟁 후 신흥 종교의 광신적 태도는 유감이라고 전제하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요미우리 신문 3월 4일자 석간의 인생 안내 코너를 보십시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파멸의 강산이라는 제목인데 신흥 종교에 미혹된 남편 때문에 그 부인이 신문지상에 자신의 가련한 이야기를 제공했습니다. 아이 셋을 쓰라리 두고
조그마한 장사를 하는데 작년 여름부터 남편이 단골 손님의 권유로 땡땡 학회에 들어가 아침 저녁으로 2번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1시간 이상이나 제목을 부릅니다. 그래서 일도 소홀해지고 가게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교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빚도 늘었는데도 집에 붙어 있지 않고 절복한다며 사람들에게 입회를 권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선조부터 내려온 불단도 계명도 전부 태워버렸습니다. 이런 종교를 단속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가족 전체가 믿지 않으므로 가족이 번영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문에 게재된 일방적인 투서를 들먹이면서 마치 세상에 흔히 있는 이야기라도 하는 듯한 태도였다. 말은 하고 있어도 교의다운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 단상에서 야마다이라와 세키가 얼굴을 맞대고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수준이 너무 낮다. 싸울 것도 없다. 승리는 우리 것이다. 먼저 공격하자. 그래, 그게 좋겠군. 당초 작전에는 오사나이 묘기가 논한 내용을 야마다이라가 되받아치기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작전을 급히 변경해 세키가 먼저 나서기로 하고 그것을 야마모토 신이치에게 전했다. 오사나이는 법문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차차 법문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우선은 신문에 나온 바 있는 땡땡 학회의 광신적인 상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여러분의 반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용두사미도 아니었다. 아예 머리도 꼬리도 없는 말로 끝났다. 사회자 신씨가 타이밍 좋게 세키 이사오를 소개했다. 세키는 혈색 좋은 얼굴로 연단을 향했다. 방금 오사나이 강사께서 학회에 대한 비판 비슷한 말씀을 누누이 하셨는데 몇천 몇만이라는 수많은 사람 중에는 간부의 지도가 철저하지 못해 말썽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큰 어려움에서 벗어나 숙명을 크게 타게 하고 환희에 넘치는 것이 창가학회의 현상입니다. 그는 오사나이를 가볍게 받아넘기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종교에서 본존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존이란 근본을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니치렌 대성이는 말대 악세의 본분은 무엇을 가지고 본존으로 정해야 하느뇨? 답하여 가로되 법화경의 제목으로 본존으로 삼을지어다 라고 유문에서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민호부산에 가서 놀랐습니다. 먼저 석가상이 있는가 하면 니치렌 대성인의 상도 있습니다. 시치멘산에 가면 시치멘 대명신이라든지 시치멘 천녀라고 해서 개나 뱀 따위의 정체를 알 수 없는 축생에게 배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우에게 배례하는가 하면 대흑천에게도 배례합니다. 아귀도에게도 축생계에게도 수라계에게도 아무 것에나 상관없이 배례하는 것이 민호부의 현상입니다. 이래서는 법화경의 제목으로서 본존으로 삼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니치렌 대성인에 대한 사적대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키 이사오는 그러고 나서 교호 전답서를 인용해 제천선신의 작용을 밝히고 계목초를 인용해 민호부의 본존 잡란을 더욱 날카롭게 파헤쳤다. 대성인은 계목초에서 제종은 본존에 미혹했느니라 라고 갈파하셨습니다. 민호부에는 정해놓은 본존이 없습니다. 니치렌 대성인이 말씀하신 본존에게 기원하지 않습니다. 석가에게 기원하라고 누가 말했는가? 이 본존 잡란에 대해 민호부사는 어떻게 대성인에게 답할 셈입니까? 어떻게 창가학회에 답변할 셈입니까?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세찬박수가 장례를 압도했다. 그리고 나서 난조 전답서의 법이 묘하기 때문에 사람이 존귀하고 사람이 존귀하기 때문에 주처가 존귀하다. 어서 한 구절을 인용해 법을 더럽힌 민호부사는 대방법의 산이라고 지적했다. 저는 본존 잡란의 민호부를 철저히 폭격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민호부의 명확한 답변을 거듭 듣고자 합니다.
세키 이사오는 할당된 12분을 모두 구사해 분명한 지론을 전개했다. 이어서 미노부 측 강사 무나카타 모쿠묘가 신사복에 가사를 걸치고 등단했다. 와이셔츠 깃이 신사복 옷깃에서 꽤 삐져나와 있었다. 무나카타 모쿠묘는 미노부사는 니치렌 대상인의 혼이 깃든 산으로 니치렌 대상인이 9년 동안 경을 읽고 제목을 부르며 나라를 위해 일체 중생을 위해 기원하신 산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잠옷 진지한 채 하는 얼굴을 하고는 그러므로 세계가 어떻게 되든 불에 타든 해도 미노부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미노부사는 결코 불에 타지 않습니다. 라고 법문과는 동떨어진 견해를 전개했다. 장내에는 와하고 폭소가 터졌다. 처음부터 논지가 분명하지 않다. 청중 속에는 얼굴을 마주보고 큰 소리로 웃는 사람도 있었다. 무나카타 모쿠묘는 또 세키의 날카로운 추궁을 피하려고 어본조는 니치렌 대상인의 혼이자 제목으로 그 제목의 공덕이 미노부산의 제당에 깃들어 있다고 필사적으로 계속 변명했다. 이 때문에 전국 신자는 기쁜 마음으로 세전을 바칩니다. 그리고 미노부의 실태를 풍자하는 사진이 복도에 붙어 있음을 떠올렸는지 거지처럼 얻어먹는 그릇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더니 우물거렸다. 이야기가 여기까지 벗어나자 폭소는 다시 폭소를 부르고 말았다. 변함없이 심각한 표정을 한 무나카타 모쿠묘만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는 어느덧 말문이 막혀 꼼짝 못하게 되고 말았다. 이마에서는 땀이 흐르고 입이 떨리는지 말을 못하고 있었다. 청중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잠시 조용히 지켜보았지만 진척이 없자 빨리 하라! 라고 떠들썩하게 야유를 보냈다. 본존 잡난을 지적당하자 항변하려던 무나카타는 횡설수설하면서 고행이나 시치멘 대명신에 대한 신앙을 옹호하려 했지만 논지가 더욱 혼란해졌다. 다이세키사는 민우부에 연골이 없다고 말하지만 엄연히 있습니다. 어디서 굴러먹은 개뼈다귀야? 날카로운 야유가 날아들었다. 무나카타는 충격을 받은 모양이다. 개뼈다귀란 다이세키사파에서 멋대로 하는 말이고 틀림없는 징고를 대대로 법주가 호지해왔습니다. 무나카타는 여기서 또 말문이 막혀 입을 뻐끔뻐끔 움직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잠시 뒤 겨우 말을 이었다. 본조는 중생 각자의 진심에 있는 제목을 본존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도하는 것이 승려의 역할입니다. 무나카타의 상기된 얼굴이 시뻘겋게 되고 이마에서는 땀이 줄줄 흐르기 시작했다. 미노부 측 사회자가 빨리 하고 재촉했다. 이때 시계를 보고 있던 야마모토 신이치도 발언을 재촉했다. 남은 시간은 3분 정도였다. 무나카타는 말문이 막혀 서 있을 따름이었다. 앞으로 1분 30초! 신이치의 목소리가 울렸다. 무나카타는 입을 열어도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앞으로 1분! 신이치가 남은 시간을 알렸지만 무나카타 모쿠묘는 쇠사슬에 묶인 듯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 한마디도 못하고 강사석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놀란 쪽은 청중이다. 미노부 측 신도는 아연실색했다. 어찌된 일인가? 이것이 미노부를 대표하는 농객인가? 하고 미심쩍은 눈으로 응시했다. 학회 측 청중에게도 뜻밖의 일이었다. 학회 교학진 앞에 미노부 1년 종이 이렇게까지 보기 흉한 모습을 드러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야말로 경악해야 마땅했지만 누구의 눈에도 이미 승패의 대세는 명백했다. 그렇다고 해도 오사나의 묘기는 법론 대결이라고 하면서 신문에 투서를 문제 삼아 들고 나오고 무나카타 모쿠묘는 세키 히사오에게 본존 잡난의 실태를 지적받았으면서도 아무런 답변도 되지 않는 미신 같은 내용의 변명밖에 하지 못했다. 교학적 차원이 너무 낮았다. 청중 속에 뜻있는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시덥잖은 토론이었다.
연단 바로 아래에는 아즈마 반장을 비롯한 오타루반 반원이 자리에 진을 치고 있었다. 아즈마 게이코는 개회 순간부터 안절부절 못했다. 이렇게 큰 사건으로 만들고만 책임감을 느끼고는 만일 창가 학회가 패하면 살 수 없다고 생각했다. 아즈마는 단상과 도다 조세이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기만 했다. 틀림없이 강사의 말은 그다지 귀에 들어오지 않았으리라. 단상에서는 때때로 야마다이라와 세키가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아즈마는 방심하면 곤란하다고 생각했다. 걱정이 되어 도다 조세이의 얼굴을 보니 도다는 태연히 팔짱을 낀 채 듣고 있었다. 이 정도라면 괜찮겠지 하고 아즈마는 안심했다. 장내의 폭소와 박수에 맞추어 아즈마도 아플 만큼 손뼉을 쳤다. 오른쪽 청중의 중간쯤에는 하카마를 입은 1년 종종 종무원 서무부장 호소이 세이도가 있었다. 이날 호소이 세이도는 일반 청중 속에 섞여 승려 두 사람을 데리고 들어왔다. 역사적인 순간을 눈앞에서 보고 민노부의 교학이 이 정도까지 보잘것없이 쇠퇴하고 타락한 실태에 틀림없이 새삼 놀랐으리라. 마지막 강사인 야마다이라 주헤이가 침착한 걸음으로 연단에 올랐다. 니코상인이 니칠엔 대성인 불법을 올바르게 이어받았음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제 그 사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증하고자 하지만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당시 미노부의 지두는 하키 사네나가였습니다. 니코 상인은 대성인님이 인멸하신 뒤의 쓸쓸한 미노부산에 계시면서 당당히 2대 법주가 되셨습니다. 그때 하키이는 매우 기쁜 마음으로 니코 상인에게 편지를 드렸습니다. 니코 상인이 미노부에 계신 일은 대성인님이 다시 미노부에 계신 듯이 기쁩니다. 세간적으로 봐도 불법적으로 봐도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미노부에 계신 일을 거듭거듭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편지는 현재 후지노미야시 니시야마 혼몬사에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오노승은 한 사람도 미노부산에 오지 않았습니다. 니코상에는 오직 홀로 미노부산에 계시면서 대성인의 뒤를 이어 제자를 양성해 전 국토에 포교를 전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민부 니코라는 육노승 가운데 한 사람이 미노부에 왔습니다. 니코 상인은 기뻐하여 니코에게 학두직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니코 상인이 미노부에 오신 일을 그렇게 기뻐하던 지두 하키이가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는 동안 민부 니코의 방법에 완전히 물들어 버렸습니다. 이 구체적인 사실들은 하라 전답서 또는 후지 일정 문도 존지 지사 등의 문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야마다이라 주헤이는 누구나 알 수 있는 평이한 말로 니코 상인이 미노부를 떠나신 사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700년 가까운 옛날 일이다. 이 사실은 호리니치코가 저술한 니코 상인 미노부 이산사에 상세히 나와 있는데 말법 만년의 어둠을 비추는 니치렌 대성인 불법의 정의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물을 때 참으로 중대한 사건이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의 흐름이 있는 과거의 단순한 사건으로 간과하면 안 된다. 니치렌 대성인 불법이 오늘날 아직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에 관계되는 중대성을 내포하고 있다. 어디에 살아있느냐의 문제만이 아니다. 니치렌 대성인이 9년간 머무신 미노부사는 현재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핵심적인 문제들을 정확히 해명하는 열쇠가 미노부 이산이라는 역사적 사실의 배경에 숨어 있다. 대성인 멸후 7년 만에 그 미노부를 떠나야 하는 니코 상인의 결단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나타낸다. 니코 상인이 1288년 12월 16일부로 하라전에게 보내는 편지인 하라 전답서에는 그동안의 사정이 매우 상세히 써 있다. 호리니치코가 저술한 후지 니코 상인 상전에는 하라전에 대해 하키이 사네나가 니치엔 입도의 일족 중 한 사람임에는 틀림없지만 제자 분장에 있는 난부 야로쿠로 또는 니코 상인에게 서장을 쓴 기요나가라고도 추측할 뿐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나온다. 어쨌든 하키이 일족 중에서 니코 상인이 가장 신뢰하고 마음을 터놓은 인물임에는 틀림없다.
니코 상인이 침통하리만큼 절절한 진정을 토로하신 하라 전답서에는 하키이 사네나가가 방법을 범하는 경위가 첫머리부터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사네나가가 민부 니코에게 현혹되어 범하게 된 방법을 세 개조로 정리하여 지적하셨다. 첫째는 사네나가가 입정안국론의 정의를 깨뜨린 일이다. 하라 전답서에는 그 경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사네나가의 아들 야사부로가 미시마 신사에 참배하려고 한 적이 있다. 이때 니코 상인은 직제자인 에치고보를 보내 대성인이 입정 안국론에 설하신 가르침을 어찌 깨려고 하는가 라고 설득해 신사참배를 단념하게 하셨다. 대성인이 입정 안국론에서 설하신 가르침이란 다음 한 구절에 명백히 나타나 있다. 곰곰이 미관을 기울여 약간 경문을 펼쳐보니 세상은 모두 정을 배반하고 사람은 모두 악에 귀하였도다. 그러므로 선신은 나라를 버리고 다 떠났으며 성인은 거처를 마다하고 돌아오지 않느니라. 이로써 마가 오고 귀가 오고 재가 일어나고 난이 일어나니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느니라. 내가 좁은 견식을 다하여 경문을 아주 조금 펼쳐보니 세상 사람들은 모두 정법을 위배하고 모두 악법에 귀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수호해야 할 선신은 나라를 버리고 떠나고 성인은 이 땅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간 채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 대신 마와 귀신이 와서 재앙이 일어나고 난이 일어나고 있다. 참으로 이 사실은 소리 높여 말해야 하는 일이고 두려워해야 할 일이다. 이것이 신천상의 법문이라고 일컫는 가르침이다. 신천상이란 신이 국토를 버리고 천상계로 떠나버린다는 뜻이다. 선신은 정법으로서 힘을 얻어 수호작용을 한다고 되어 있다. 불법이 혼란해지고 정법이 번영하지 않는 시대와 사회에서는 선신은 수호하는 힘을 잃어 천상계로 떠나고 그 대신에 악귀와 마신이 세력을 더해 국토가 혼란해진다. 입정안국론에 나타난 신천상의 법문은 묘법을 근본으로 하는 니치렌 대성인 가르침의 근간이고 이 법문에 따라 니코 상인은 신사참배를 엄금하셨다. 그런데 니코 상인의 설득으로 야사부로가 신사참배를 단념했다는 사실을 들은 사네나가는 학두인 니코에게 신천상의 법문에 대해 질문했다. 그러자 니코는 니코 상인이 외전, 다시 말해 불교 이외의 여러 학문에도 이해가 깊은 것을 역이용해 이렇게 당치도 않는 사의를 말했다. 신천상이란 말은 입정 안국론에 써 있다. 하지만 니코는 외전에 빠져 그렇게 읽을 뿐 진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법화경을 수지한 사람이 신사에 참배하면 제천선신도 내려오고 신사참배는 좋은 일이다. 참으로 입정안국론의 가르침을 깨뜨리는 사적대의 사이다. 하키이 사네나가는 이 니코의 사이에 빠져들었다. 니코 상인은 니코의 말을 깊이 믿어버린 사네나가를 걱정하셨다. 니코 상인은 사네나가를 찾아가 니코의 그릇된 가르침을 간곡히 지적하셨다. 그리고 이런 사의를 설하는 니코는 스승에게 적대하는 자이므로 추방하겠다고까지 말씀하셨지만 사네나가에게는 니코 상인의 진의가 전해지지 않았다. 니코 상인의 훈계를 이해하지 못한 사네나가는 나중에 아들 야사부로가 니코 상인의 강의를 청문하기 위해 법좌에 열석하게 되자 야사부로를 통해 질문했다. 질문 내용은 연불무관과 신천상 법문에 관해서였다. 니코 상인은 제종의 방법과 그에 따른 신천상에 관해 간절히 설했다. 하지만 야사부로는 연불무관의 가르침은 이해했지만 신천상의 법문에 관해서는 미심쩍어하며 돌아갔다. 그도 그럴 것이 니코뿐 아니라 당시 가마쿠라를 활동 거점으로 삼은 니쇼, 니치로 등도 이러한 사의를 설하면서 신사참배를 긍정했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입정안국론의 정의는 이미 멍들기 시작했다. 니치렌 대성인 불법의 정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니코에게 현혹된 사네나가는 잇따라 방법을 범했다. 둘째는 방법의 보시한 일이다. 미노부 남쪽에 후쿠시라는 곳이 있다. 사네나가의 소령 안에 있는 곳으로
이 후쿠시에 연불의 탑을 건립해 기진하고 조성한 자가 바로 사네나가였다. 사네나가가 정법에 귀의한 이래 20여 년간 영내에서는 연불승의 모습조차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상황은 일변하고 말았다. 또 후지 일정 문도 존지 지사에는 사네나가가 연불의 도량을 건립해 기진하기까지 했다고 나온다. 니코의 사이에 현혹된 사네나가의 방법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다. 정신을 잃은 사네나가는 반성을 하는 기색조차 없이 더욱 당치도 않은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것이 세 번째 방법, 요컨대 석존상을 건립하려고 한 일이다. 사네나가가 석존상을 건립하려고 할 때 니코는 제지하기는커녕 어처구니 없게도 니치로가 마음대로 가져간 석존상을 대신하는 불상을 만들면 된다고 권장했다. 니치로가 가져간 석존상은 통설에 따르면 이즈 유제 때 현지의 지두가 대성인에게 선사한 것이라고 한다. 니코 상인은 대성인에게 소지하신 석존상에 대해 석가의 입상, 묘소 옆에 세워두라 라는 대성인의 유언을 천화 기록에 써서 남기셨다. 그런데 니치로가 이 불상을 제멋대로 가져간 것이다. 대성인은 법화경의 제목으로서 본존으로 삼을지어다 라고 명확히 말씀하셨다. 니코 상인도 성인이 세우신 법문에 있어서는 결코 회상, 목상의 불, 보살을 가지고 본존으로 하지 않음이라. 다만 어서의 뜻에 따라서 묘호랭개교의 오자를 가지고 본존으로 해야 하느니라고, 즉 자필하신 본존이 이것이니라 라고 명시하셨다. 니코는 사네나가에게 석존상을 건립하라고 권장하고 자신도 그림 만다라를 그려 공양하는 등 대성인의 직제자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행동을 저질렀다. 니코는 그야말로 본존 잠란의 방법으로 더럽혀진 미노부의 연원이 된 악승이었다. 니코 상인은 당신의 방법은 마음이 삐뚤어진 니코의 잘못으로 생긴 결과이다. 그러므로 깊이 생각해 정신으로 되돌아오겠다는 개심의 서장을 써서 대성인의 존영에 바치시오 라고 사네나가를 타이르셨다. 그러나 사네나가는 내 스승은 니코라고 큰소리치는 형국이었다. 하키이 사네나가는 지두이다. 지두는 그 지방 최고의 정치 권력자이다. 그런 사람이 사사로 전락해버린 학두 니코와 결탁하고 말았다. 미노부사는 마의 소굴이 되려 했다. 권력자에 의해 종교가 보호되고 가르침이 홍통되는 시대였다. 지두인 사네나가가 사사 니코에게 귀의한 이상 그 지배하에 있는 미노부사는 이대로 간다면 어떤 사태에 빠질지 몰랐다. 니코 상인은 대성인의 정의를 계승해야 할 미노부사는 구원사의 원주이자 별당으로서 영법 구주를 위해서라도 미노부에 머물면 안 된다고 각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니코 상인의 흉중에는 니치렌 대성인이 생전에 하신 말씀이 되살아났다. 지두가 불법을 저지를 때는 나도 그곳에 살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을 유언으로 들었소이다. 미마사카 보답서 편년체 어서 1729쪽. 불법의 심의를 배우고 아스하라 법난의 투쟁을 전개하면서 스승과 함께 9년을 지낸 미노부산이었다. 어느 쪽이 사망한다고 해도 묘는 미노부의 골짜기에 라고 유언하신 땅이었다. 떠나기 어려운 미노부산이었다. 하지만 1289년의 아직 이른 봄, 니코상이는 결연히 미노부를 버리고 떠나셨다. 이제 단상에서 야마다이라 주해에 있는 미노부 이산의 계략을 말하고 숙연한 표정으로 더욱 어조를 높였다. 이때 니코상인의 심경은 어떠하셨는가? 하라 전답서를 배독하고자 합니다. 미노부에 물러난 것은 면목이 없고 본의가 아니었음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니코 상인으로서는 미노부를 떠난다는 것은 참으로 면목이 없고 본의가 아니었다. 되풀이해 생각하면,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어디서든지 성인의 뜻을 이어받아 세상에 세우는 일이야말로 중요하다. 설령 후지산으로 옮기든 어디로 옮기든 대성인의 법의를 올바르게 확립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필요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옵건대 제자는 모조리 사적대하였노라. 깊이 생각하기 바란다. 니코 상인을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모조리 사적대했다. 대성인을 적대했다. 니코 한 사람이 본사의 정의를 알아 받들어 본회를 완수해야 할 사람으로서 자각하면 본의를 잇는 일이 없음이니라. 오직 니코 한 사람이 니치렌 대성인의 올바른 교의를 받들어 광선유포할 것이라고 결의를 말씀하셨습니다. 야마다이라는 붉게 상기된 얼굴로 외치듯이 호소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두 분이 하신 말씀에서는 미노부산에 대성인의 생명이 깃들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어서가 대체 어디 있습니까? 대성인이 니치렌의 혼을 먹물에 물들여 넣어서 썼으니 라고 나타내신 대어본존이야말로 대성인의 본회이고 이 대어본존이야말로 우리 말법의 중생이 즉신성불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대어본존님이 아닙니까? 지금의 미노부와 나카야마는 친척처럼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한때는 크게 싸웠습니다. 이 나카야마의 어느 승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노부는 당치도 않은 방법의 산이다. 그런 절 앞에서는 말해서 내릴 것도 없다. 하물며 미노부에 참배하는 일은 말도 안 된다. 이것도 역사상 사실입니다. 역사상 근거를 말씀드린다면 아직 끝이 없지만 이렇게 니코 상인이 홀로 올바르게 대성인의 정의를 전승하시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일제히 박수가 터지고 한동안은 멈추지 않았다. 이로써 네 사람의 강연은 일단 끝났지만 청중에게 승패의 귀결은 이미 명백했다. 법론은 제2단계인 5분씩의 보충 강연에 들어갔다. 순서에 따라 미노부 측의 오사나이 묘기가 일어섰다. 그는 보충 강연에서도 교의에 관해서는 피하고 일연부재 총여의 어본존에 대해 공격했다. 오사나이는 대성인이 계목초, 관심본존초를 저술하신 후에 도현하신 본존이 올바르다고 말했다. 이른바 사도 시현의 어본존을 올바르다고 주장하다가 시간이 끝나고 말았다. 다음으로 야마모토 신이치가 지명한 세키 히사오가 일어섰다. 방금 다이세키사 어본존에 대해 오사나이 강사님이 공격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야마다이라 선생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결코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세키는 한마디 서론을 말하고 나서 이제까지의 미노부 측 발언에 대해 하나하나 예리한 질문에 화살을 던졌다. 우선 조금 전에 무나카타 강사님이 말씀하신 미노부의 불상에는 혼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인데 어째서 미노부의 불상에 혼이 있는지 문증을 들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세키는 여우나 뱀에게 기원하는 행위는 축생도의 감에 불과하고 타지옥이라는 점 그리고 미노부에는 본존이 없다는 점 등을 역설했다. 재종은 본존에 미혹했느니라 라는 대성인의 말씀이 뼈저리게 제 심금을 울리고 있습니다. 미노부 산에는 본존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오사나이 강사님은 현본 법화종의 승려라고 들었는데 어느새 미노부 산의 호위꾼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영문입니까? 보충 강연은 무나카타 모쿠묘의 차례가 되었다. 세키의 공격에 대답해야 했지만 변함없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다. 한 가지 보충하겠습니다. 중생의 마음이 제목과 맺어질 때 그것은 본존이라고 합니다. 제목은 대상인의 또 부처님의 혼입니다. 이 혼을 믿을 때 그곳에 진짜 본존이 개연됩니다. 그 속에 자연히 3대 비법이 구족됩니다. 청중은 무슨 말인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장내에서 와하고 웃음소리가 일어났다. 무나카타는 웃음거리가 되었음을 의식하고 완전히 얼어버린 모양이다. 여우에게 기원한다는 것은 결코 미노부에서는 여우에게 기원하는 일은 없습니다. 여기서 야유가 날아들고 기원하고 있다라는 소리가 장내 가득히 퍼졌다. 그러자 무나카타는 겁을 먹은 듯 입을 다물었다가 잠시 뒤에 소곤소곤 말을 계속했다. 그것은 본존으로서는 대상인의 마음인 제목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미노부에서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청중은 점점 더 알 수 없게 되었다. 폭소는 조소가 되어 이어졌다. 청중만 알 수 없는 것이 아닌 필시 강사 자신도 무엇을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알 수 없게 된 것이리라. 완전히 말문이 막혀버려 괴로운 표정으로 쩔쩔맸다. 시간은 시시각각 지나고 미노부 측 사회자는 야유를 제지했지만 무나카타는 다시 입을 열지 못했다. 학회 측 사회자인 야마모토 신이치가 시간이 지났음을 알렸다. 어찌된 셈인지 아무 말도 못하고 앉으셨습니다. 이래서야 어찌. 다음은 야마다이라 강사님의 보충 강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야마다이라는 특유의 냉정함을 발휘하여 다이세키사의 오본존에 대한 의심을 해소시킨 뒤 미노부의 본존 잠란을 엄격히 추궁했다. 오노승을 비롯해 하키 역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석가를 본존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니코상인은 이것을 오인소 파초에서 또는 후지 일정 문도 존지 지사에서 엄하게 파절하셨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미노부에서는 만다라에게 기원하게 되었는지 오히려 그 점을 반대로 묻겠습니다. 이렇게 네 사람의 보충 강연이 일단 끝났지만 기대할 만큼의 뜨거운 논전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다. 그도 그럴 것이 오사나이는 일반 신문에 실린 투서 같은 것을 문제로 삼아 처음부터 교의 논쟁을 피했지만 세키 히사오가 본존 잠난에 관해 당당히 공격하자 무나카타는 대답도 하지 못하고 교의 논쟁이 저 차원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논쟁할 적수를 너무 빨리 잃은 야마다이라는 미노부의 이산의 역사를 이야기함으로써 니치렌 대성인 불법의 정통은 니코 상인에게만 계승되었음을 자세히 논증하고 끝냈다. 그래도 제3단계인 일반 참석자의 질문에 들어가자 기다리던 질문자가 여기저기서 손을 들었다. 질문 하나에 회답은 5분 이내로 하되 3분이 경과하면 사회자가 신호하고 5분이 되면 중단한다. 이 일반 질의에는 20분이 할당되어 있었다. 학회 측에서 첫 질문자가 나왔다. 그는 미노부에서는 여우에게 기원하는 일은 없다고 말한 무나카타 모쿠묘에게 미노부의 전신자로서 여우에게 기원한 경험을 증거로 들어 힐문했다. 질문에 대해 무나카타는 무책임하게 답했다. 그건 개인이 마음대로 기원한 것이므로 미노부에서 기원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정중 속에서 성난 고함 소리가 일었지만 시간이 다 되었다. 두 번째 질문은 미노부 측 청중이 했다. 그는 다이세키사의 어본존과 사도 시연의 어본존 중 어느 쪽이 올바른지 학문적 증거를 들어 설명해달라는 것이었다. 야마다이라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먼저 대성인 3대 비법에 관해 말했다. 그리고 본문의 본존에 관해 말한 뒤 반격에 나섰다. 만약 당신이 사도 시연을 옳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먼저 설한 경이 화엄경이라고 해서 화엄경을 믿을 것인가 라고 반대로 묻겠습니다. 사도 시연이라고 하면 일단 사도에서 처음 나타난 본존이라고 일컫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이기 때문에 좋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좋다고 한다면 석존 50년의 설법 중 제일 첫 번째인 화엄경을 믿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궤변이다! 궤변이다! 야유가 격렬히 날아들었다. 야마다이라는 야유를 향해서 말했다. 여보세요. 무엇이 궤변입니까? 니치렌 대성인의 출세의 본해가 3대 비법에 있다는 사실도 모른다면 본문의 본존을 알 리가 없습니다. 야유와 응수가 뒤섞여 떠들썩한 가운데 시간이 다 되었다. 이렇게 사회자 두 사람이 번갈아 질문자를 지명하여 진행했다. 오사나이 묘기에게는 앞에서 언급한 요미우리 신문의 인생 안내 코너의 내용에 관해 그 진위를 확인했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역시 오사나이는 확인하지 않았다. 질문자는 그 경솔함을 거세게 공격했다. 무나카타 모쿠묘도 질문을 2번 받았지만 그 대답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참으로 명료하지 않은 채 시간이 되어 끝나고 말았다. 드디어 최종 단계인 대질 질의였다. 학회 측이 먼저 질문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사회자로서 한 종단의 운명을 결정하는 단계에 왔음을 의식하고 늠름히 인사했다. 그러면 끝으로 창가학회 강사들과 미노부파 강사들이 양자 대결을 합니다. 먼저 창가학회 쪽에서 미노부파 쪽에 질문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한 문제에 관해 7분간, 그 시간 동안 도중에 이분이 경과해도 응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응답하지 못한 쪽이 패하고, 또 그 심판이 확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회자가 여러분에게 찬반을 부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양쪽 중에서 어느 강사가 대답하셔도 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창가학회 쪽부터 문제를 내주십시오. 장내는 순간 긴장한 나머지 아주 조용해졌다. 세키 이사오가 다시 정면으로 미노부의 본존 잠난 사실을 예리하게 찌르면서 공격했다. 미노부 산에서는 용신이나 귀자무신에게 기원하거나 대성인상 또는 석가상에게 기원합니다. 그야말로 본존 잠난입니다. 어째서 그런 짓을 태연하게 저지르는 것입니까? 대성인은 법화경의 제목으로서 본존으로 삼을지어다 라고 확실히 말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 명확히 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사나이 묘기가 답변에 나섰는데 그는 이미 감정적이 되어 얼굴을 붉히고는 거친 말투로 말했다. 조금 변명하겠습니다만 내가 미노부의 호위꾼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새로운 일련종을 설립했다는 의미로 온 것입니다. 그는 변명도 되지 않는 핑계를 대고 난 뒤 구차한 본론으로 들어갔다. 원래부터 무엇을 본전으로 하느냐가 명확하지 않은 미노부다. 오사나이는 실제 불멸의 구원 본불, 석가모니불을 우리는 본불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귀자모신 등에게 기원하는 것은 별도의 권청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대성인의 어서 어디에도 없는 후세에 꾸며낸 엉터리 교의를 들고 나와 항변할 수밖에 없었다. 요컨대 귀자모신 등을 연으로 하고 수단으로 하여 최후의 대어본존에 도달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진짜 본존에 도달하는 때는 대체 언제가 되어야 합니까? 아무 것에나 기원해도 된다면 대성인이 제종은 본존에 미혹했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까닭이 없습니다. 이제 말법이 된 지도 오래입니다. 대성인 멸후 700년이 되었습니다. 과연 언제나 도달할 수 있는지요? 세키 이사오의 추궁은 엄했다. 오사나이 묘기는 몸을 비켜 피하면서 본불론으로 이야기를 끌어가려고 했지만 세키는 속지 않고 거듭 추궁했다. 수단으로서 여우나 시치멘산, 귀자모신에게 기원해도 좋다고 말한다면 그 문증을 들어주시오. 오사나이는 선교 방편이라는 등으로 변명했지만 계속 몰아세우자 결국 문증이 되지 않는 문증을 내놓았다. 문증 하는데 이른바 제목의 광명에 비치어 본유의 존영이 되었다는 의미로 이 점을 양해하기 바랍니다. 세키는 인정하지 않았다. 오사나이는 잠시 말이 막혀 꼼짝도 하지 못했다. 미노부 측 사회자가 도와주려는 속셈으로 나머지 30초, 나머지 20초라고 시간을 알렸다. 오사나이는 같은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묘법의 오자에 비추어 본유의 존영이 된다는 문증을 모릅니까? 과연 이것은 니치니오 부인 답서에 있는 한 구절이다. 하지만 이 구절은 아무 것에나 기원해도 괜찮다는 말씀이 아니다. 이어 니치렌이 어떠한 불가사의한 일인지 용수, 천친 등 천태, 묘락 등조차 나타내시지 않았던 대만다라를 말법 200년경에 비로소 법화 홍통의 기치로서 나타내 드리느니라. 그러므로 수제의 오자는 중앙에 걸리고 이들의 불보살, 대성 등 통틀어 서품 열자의 2개 8번의 잡중 등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어본전 속에 주하시어 묘법 오자의 광명에 비추어져서 본유의 존영으로 되니 이를 본전이라고 하느니라. 이 구절은 니치렌 대성인이 어본전의 상모를 상세히 설명하신 말씀이고 불보살부터 제바달다와 용녀 등 10개의 중생이 묘법에 비추어
대만다라 속에 열좌하여 존재하는 존엄함을 말씀하신 구절이다. 이것이 그대로 여우나 귀자모신 등 아무 것에나 기원해도 된다는 교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명백한 사실이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사회자로서 이 문제를 명백히 할 책임을 느끼고 청중을 향했다. 지금의 문제에 대해 미노부파 쪽이 문증을 내놓았다고 생각하는 분은 일어서 주십시오. 미노부 측 자리에 있는 청중 몇 사람이 드문드문 일어설 뿐이었다. 이 모습을 본 미노부 측 사회자는 당황했다. 그는 대론하는 도중에 찬반을 묻는 일에 반대하고는 미노부 측 강사에게 질문하라고 재촉했다. 오사나이 묘기는 일어서서 니치렌 본불론을 공격했다. 예상한 대로였다. 이 질문을 기다리던 야마다이라 주에 있는 계목초에 있는 문증을 두 가지 인용해 니치렌 대성인은 이미 천태나 전교처럼 석존의 법화경을 홍통할 이유는 없다는 점, 나아가 주, 사, 친의 삼덕의 관점에서 말법의 본불임을 정중히 논증했지만 오사나이는 이해할 수 없었다. 시간이 다가왔다. 신이치는 여기서도 찬반을 물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 오사나이 강사님의 질문에 야마다이라 강사님이 답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은 기립해 주십시오. 미노부 측 청중 가운데 불과 10여 명이 일어섰을 뿐이다. 장내는 떠들썩해지고 미노부 측 자리에서는 돌아가는 사람도 나왔다. 야마다이라 주에이가 다시 질문을 던졌다. 조금 전에 미노부산이 감사하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왜 감사한 것인지 불교의 철학 면에서도 또 대성인의 가르침 면에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사나이 묘기는 니치렌 상인이 미노부에서 9년 동안 살며 독송했으므로 신성한 산이라고 감정론으로 일관했지만 추궁당하자 니코 상인이 썼다고 하는 편지를 겨우 말했다. 하키의 향은 구원 실성, 석가열애의 금강 보좌이니라. 천마 파순도 괴롭히지 못하노라. 상행보살 니치렌 성인의 영굴이니라. 이것은 니코 상인이 하키 사네나가에게 보낸 편지라고 하지만 호리 니치코가 후지 종학 요집에서 많은 의문점을 지적했다. 그러한 이유로 그 진위가 문제가 되는 편지이다. 야마다이라 주에 있는 미마사카 보답서에 있는 대성인의 유언, 다시 말해 지두가 불법을 저지를 때는 나도 그곳을 살지 않겠다를 인용해 문증으로 들고 방법의 산에는 살지 않겠다는 대성인 정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반박했다. 시간이 다 되어 애매한 가운데 오사나이의 질문으로 이어졌다. 본문, 정문을 묶어 탈익이라고 하고 역용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입니까? 대질 질의 시간 30분은 시시각각 지나 얼마 남지 않았다. 장내의 열기도 극에 달하고 청중이 마른 침을 삼키며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야마다이라가 명쾌히 답변했다. 법화경의 본문도 정문도 수기기자 탈익으로 말법에 우리에게는 역용이 없다. 그대로입니다. 그러자 오사나이는 관심 본존초의 본문으로서 이를 논하자면 오로지 말법의 초로서 정기로 함이라를 문증으로 내세우고 본문이야말로 말법 시초의 불법이라고 곡해하고 반박을 시도했다. 하지만 야마다이라에게 잡히고 말았다. 물론 관심 본존초에는 그런 어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절이 어째서 말법에는 본문이 아니면 안 된다는 뜻이 되는 겁니까? 대성이는 관심 본존초의 이 어문에 이어서 소위 일왕, 이를 볼 때는 구정으로서 하종으로 하고 대통전삼이 정문을 수구로 하여 본문에 이르러 등묘에 오르게 함이라. 제왕이 이를 보건대 정문과는 달리 본문은 서정 유통이 함께 말법의 처음을 근본으로 하였다. 제세의 본문과 말법의 처음은 꼭 같이 순원이니라. 단 그는 탈, 이는 종이며 그는 일품 이반, 이는 단 제목의 오자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종탈 상대해서 말법의 처음은 제목의 오자이니라 라고 정하셨다.
오사나이로서는 대성인 불법이 말법에서는 하종불법, 요컨대 남묘호랭개교라는 사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오사나이는 야마다이라의 반문에 대해서도 그 반문의 의미조차 이해하지 못했다. 하물며 말법에서 법화경 본문은 유통분으로 사용되는 것과 불과하다는 것 등은 그의 머리에 그림조차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오사나이도 본문과 제목의 상의가 마음에 걸린 채 그는 무심코 그것을 입에 담았다. 요컨대 본문은 제목의 기초 중 하나라는 점을 깊이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는 문저의 묘법이라는 것은 기초가 되는 본문 수량품이 있으므로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요컨대 본문은 제목의 기초입니까? 야마다이라가 날카롭게 추궁했다. 오사나이의 말이 막히자 미노부 측 청중 속에서 기초다! 라는 소리가 나왔다. 야마다이라는 이 순간 생긋 웃고는 힘차게 단언했다. 기초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탑을 세우는데 기초로서 비계를 설치합니다. 탑이 완성되면 기초공사로 세운 비계는 철거합니다. 와 하고 박수 소리가 열렬히 울렸다. 그야말로 승부가 난 것이다. 오사나이는 자신이 내뱉은 말로 종탈 상대를 인정한 꼴이 되고 말았다. 오사나이는 당황했다. 그는 횡설수설하고 말았다. 미노부의 교의는 본적 일치인데 동요한 오사나이는 그가 소속한 현본 법화종의 교의를 끄집어내 본적 상대, 종탈 상대를 언급하고는 본문은 능전이고 거기에 소전인 제목이 있다. 이렇게 말해 점점 궁지에 빠졌다. 그러면 그 기초는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기초라는 것은 잘못 말한 겁니까? 야마다이라의 추궁은 더욱더 엄해졌다. 오사나이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꺼냈다. 본문이라는 하나의 법상론의 면에서 논하는 것이므로 본적 상대의 일품 위반을 인정합니다. 만일 기초라는 말이 나빴다면 그것을 취소하겠습니다. 오사나이의 목소리는 조금 작아지고 그 소리는 박수 소리에 묻혀버려 야마다이라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기초는 필요 없다고 확실히 말하셨습니다. 기초라고 한 말은 잘못 말한 겁니까? 야마다이라가 최후의 일격을 가했다. 오사나이는 결국 본문은 제목이라는 답변밖에 할 수 없었다. 야마다이라는 더욱더 소리를 높였다. 기초라고 한 말은 잘못 말한 말인지 어떤지 확실히 말해 주십시오. 오사나이는 말을 더듬으면서 변명도 되지 않는 변명을 중얼거리듯 말했다. 기초라고 해도 그것은 말입니다. 교관 상대할 때 교라는 관점에서 하는 말입니다. 예정 시간이 이미 지났다. 미노부 측 사회자는 형세가 불리하다고 보고 시간이 다 되었음을 알렸다. 법론은 기초 논쟁으로 끝났다. 미노부 측의 패색이 역력한 논쟁이었다. 우에노 전답서에는 다음과 같이 있다. 지금 말법에 들어가면 여경도 법화경도 소용이 없으며 오직 남묘호랭개교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사사로운 재량이 아니라 석가, 다복, 시방의 재불, 지용 천개의 재량이로다. 이 남묘호랭개교에 여사를 섞으면 대단한 벽사이니라. 해가 뜨고 나면 등불이 소용없고 비가 내리면 이슬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영아에게 젖 이외의 것을 먹일 수 있겠느냐. 양약에 또 약을 더하는 일은 없느니라. 여기서 상대묘에서 논하자면 본문도 말법에서는 불필요함이 명백하다. 문저의 남묘호랭개교가 출현한 이상 법화경의 본적은 함께 버려야 할 것임은 논할 필요도 없다. 문학하타 모쿠묘는 개벽 따귀로 말문이 막혀 쩔쩔맸지만 지금 또 오사나의 묘기는 기묘한 본문 기초론으로 뜻밖에도 마지막에 본색을 드러냈다. 끝난 순간 창가학회 측 청중의 가슴속에 화련히 개가가 울렸다. 미노부 측 사회자는 이것으로 종결하려고 했다. 이미 자리에서 일어선 청중도 있었지만
야마모토 신이치는 학회 측 사회자로서 약속한 순서를 주장했다. 기다려 주십시오. 그럼 학회 측과 미노부 측을 대표해 한 분씩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우선 학회 측부터. 예정된 시간이 이미. 미노부 측 사회자가 가로막았지만 단상에는 이미 예비 강사로 뽑힌 이사가 뛰어나왔다. 그리고 그는 기관지인 세이키오 신문의 주간으로서 미노부를 비판하는 기사에 거짓이 있다는 미노부 측 주장에 대해 미노부의 대본 원인인 오구라 아무개라는 사람이 직접 한 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미노부 측 사회자는 당황했는지 사회자의 권한을 남용했다. 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니 발표를 중지. 법론 장소가 떠들썩해졌다. 미노부 측 사회자가 서둘러 일어나 인사하고는 청중에게 감사의 말을 하고 패회를 멋대로 선언했다. 야마모토 신이치가 뛰어나왔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은 이것으로 끝나지만 대결은 전부 녹음기에 엄연히 녹음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늘 법론에서 지금까지의 대결을 보셨겠지만 누가 듣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1년 종종 창가학회가 단연코 올바르다는 사실을 엄연히 알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산하겠습니다. 신이치의 해산 선언은 그대로 승리 선언이었다. 무나카타 모쿠묘는 승려 두세 명에게 껴안기듯이 하여 퇴장했다. 미노부 측의 청중도 자리에서 일어나 맥없이 퇴장했다. 단상의 학회 측 강사들과 학회 측 청중만 남았다. 열기가 아직 가시지 않은 법론 장소에서는 사회자 야마모토 신이치의 발성으로 만세삼창이 폭발하고 그 소리가 엄동설안의 창밖 저녁 하늘에 메아리쳤다. 이 직후 도다조세이가 생긋 웃으면서 단상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열렬한 박수가 터졌다. 도다는 전원에게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친근하게 인사하고 참으로 온화한 표정으로 1년 정종과 미노부 1년 종의 근본적 상위를 삼보론으로 요약해 전개했다. 그리고 이어서 잠시 질문회를 하고 각지에서 급히 참석한 학회원들을 따뜻하게 위로했다. 이튿날 12일 도다주세이와 18명의 간부 일동은 오타루를 출발해 사포로에 갔다. 종문 측이 준비한 오찬회에 초대받았기 때문이다. 니시오는 미노부 1년 전과의 법론에서 대승리했다는 보고를 듣고는 매우 기뻐했다. 도다조세이는 사포로에서 머물고 그날 저녁은 회원을 맞이해 질문회를 열었다. 도다는 홍교의 정열에 불타는 회원에게 혼신의 힘을 다해 격려하고 지도했다. 투쟁을 마친 청년부 파견대 11명은 그날 야간 열차를 타고 도쿄로 향했다. 그리고 이튿날 13일에 비행기를 탄 도다 조세이 이하 일행 7명은 저녁 무렵 하네다 공항에 무사히 착륙했다. 본부에는 많은 것이 기다리고 있었다. 돌아온 그들은 법론의 내용을 떠들썩하게 서로 보고했다. 열흘 정도의 분주한 투쟁이었지만 그 파문은 그 후 크게 퍼졌다. 우선 홋카이도 각지의 미노부계 1년종 사람들 가운데 개종에서 창가학회에 입회하는 사람이 잇따라 나왔다. 홋카이도 멤버들의 광선유포를 향한 정열은 더욱더 불타오르고 조직은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 오타루 문답을 하고 2년 뒤에 통계조사를 하자 138세대이던 오타루반이 2100세대가 되었다. 또 홋카이도의 각 거점도 마찬가지였는데 아사히카와 3100세대, 사포로 4200세대, 하코다테는 무려 8100세대에 달했다. 그리고 오타루까지 포함해 홋카이도에 4개 지부가 탄생했다. 이 밖에 도쿄 지부에 소속된 유바리 지구는 3100세대, 모로란 지구는 900세대였다. 이로써 홋카이도의 전체 세대수는 21,500세대라는 놀라운 수에 달했다. 1955년 3월 현재 홋카이도 전체에서 2,700세대에 조금 못 미치던 창가학회의 세대수는 불과 2년 사이에 약 8배라는 비약적인 발전을 한 셈이다. 물론 이 2년 동안 전국의 창가학회 세대수 증가율도 평균 3.5배에 달하는 등
상당히 현저했지만 홋카이도는 그 2배 이상인 8배였다. 이것은 오타루에서의 법론 승리가 홋카이도 전체의 학회원에게 강렬한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 법론의 승리를 눈앞에서 지켜본 홋카이도의 학회원은 그 후 정통이라는 긍지와 확신을 안고서 더욱더 끓어오르는 광선유포를 향한 정열을 쏟으며 활동했다. 미노부 1년종은 법론 직후 종문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했다고 한다. 3월 29일에 1년종 종회가 개최되었는데 개회에 앞서 종회 의원들이 간담회를 열었다. 4월 1일자 주가의 일보를 보면 그 간담회에서는 오타루에서의 법론 상황을 보고하고 그 후에 대응책을 명확히 했다고 나온다. 기사를 살펴보면 종문 내 모든 사찰에 대해 앞으로 창가학회가 신청하는 법론에는 개별적으로 응하지 않도록 경고했다고 나와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에서 공개 법론을 크게 개최하여 대결하는 일도 고려한 모양이다. 종회 이틀째에 있던 질의에서도 학회에 관한 대책이 하나의 주제가 되었다. 그리고 어느 의원이 집행부에 이렇게 질문했다. 창가학회에 대한 대책을 들으니 종문의 말단에서는 법론을 하지 말고 중앙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것만으로는 대책이 되지 않는다. 만일 1년종 종문 당국이 중앙에서 문답을 하다가 실패하면 큰일이 날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해 당국으로서는 세이키오 신문에 대항하는 신문을 발행하거나 교학적인 면에서 절복 교전을 비판한다고 답변했다. 당시 미노부의 당황한 모습이 전해지는 듯한 질문과 답변이다. 미노부에서는 그때까지의 기관지 호지 교보를 이해 10월에 1년종 신문으로 이름을 바꾸고 내용을 일신하고자 했다. 이것도 절치부심하여 대책을 세운 하나의 결과일이다. 그 뒤 미노부에서는 부랴부랴 학회 대응 대책 차원에서 서적 출판을 계획하고 기관지에도 진상을 왜곡한 발표를 계속했다. 오타루 문답의 충격이 상상 이상으로 큰 모양이었다. 당시 미노부 1년종이 창가학회를 경시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미노부에서는 홋카이도 전체에 사찰이 200개 이상 있다고 호언했지만 1년 종종 사찰은 고작 5개였다. 미노부 1년종은 신도수에서도 절대적인 우세를 확보하고 있었다. 문부성의 종교 영감에 따르면 1955년 12월 31일 현재 포교소를 포함한 전국의 사찰수와 신도수는 다음과 같다. 사찰수 1년종 5,299개, 1년 정종 143개, 신도수 1년종 137만 7,220명, 1년 정종 34만 9,620명. 1955년 3월 당시 창가학회의 세대수가 급증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20만 세대에도 미치지 못했다. 홋카이도 오타루에 있는 1개 반의 과감한 절복 활동을 발단으로 일어난 오타루 문답은 뜻밖에도 니치렌 대성인 불법이 엄연히 실제하는 곳이 어느 곳인지를 널리 세상에 실증했다. 그리고 법론의 폐해도 반성하지 않고 개종도 하지 않는 타종의 완고한 실태를 확인한 도다 조세이는 한 종파의 명운을 건 법론, 한 종파가 총력을 기울인 법론이라면 언제든지 응하겠지만 그 이외의 법론에는 앞으로 응하지 않겠다고 내외에 선언하고 끝마쳤다.